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의 믿음직한 펀드의 7월 성적표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펀드도 자산 배분하는 펀드로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합리적인 펀드와 쌍벽을 이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7월 달의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수혜를 봐서 펀드가 좋은 성과를 좀 거두게 됐어요. 다만 합리적인 것 대비 차이점이라면 전월 말, 즉 6월 말 대비했을 때 포트폴리오상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오히려 2.28%포인트로 좀 더 좋은 성과를 보인 펀드가 되겠고요. 수익률의 그래프도 올해 이제 연초에 한 2, 3월 달에 조정 일부를 빼고는 좀 우수한 성과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런 연초 이후 기준 가격에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면 합리적인 펀드가 훨씬 변동성도 적은 좋은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월가 수익률 방금 말씀드린 2월, 3월 달의 조정을 제외하고는 4월부터는 이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좀 찜찜한 건 뭐냐면 4월부터 금리가 쭉 하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펀드는 조금 앞서 AI 운용을 한다는 합리적인 펀드 대비했을 때 이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그러니까 비중의 조절, 그다음에 어떤 추세에 대한 모멘텀 대응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잘 안 바꾼다는 뜻이죠. 그래서 채권의 비중들이 좀 웬만하면 크게 좀 조절이 되지 않아서 금리가 상승할 때 좀 포트폴리오가 좀 성과가 부진해지는 요소가 올해 연초처럼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의구심을 아직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달 비중이 6월 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하고요. 크게 차이 없죠. 그래서 아마 전달 대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상위 열정목 그리고 월간 코멘트를 보면 일단 펀드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 주식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중국은 이제 빅테크에 대한 조정, 미국에 상장한 뭐 디디 주식 같은 경우에 대한 규제 이런 게 촉발이 돼서 지금 뭐 알리바바를 비롯한 기존 핀테크 쪽으로 막 전염이 돼 있죠. 베트남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주가가 좀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해서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었고요. 신흥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반면 또 채권 가격의 경우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상승의 수혜를 받았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좀 견조했다 등등입니다. 아마 여름에 또 홍수 나면서 제가 작년에 3대 농산물 ETF 찍듯이 또 그런 원자재 가격 작황의 불안정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을 정도죠. 7월 달의 경우에는 장기금리 하락이나 경제지표 둔화, 그리고 경기 정점으로 인한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경기 확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대체로 전문가들의 반응이 이렇네요. 치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2% 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할 정도였는데 오히려 지금 큰 폭으로 떨어져서 일단 1.8 언저리에서 지금 1.2까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보면 장기채 내에서 물가 연동 국채 확대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할 때 좀 다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겠다. 옆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US 팁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 물가 연동 채권입니다. 이게 피무코사의 이제 15 플러스, 이게 아마 듀레이션을 의미할 것 같은데 팁스 물가 연동 채권 ETF인데 이게 한 6.27%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금리 상승이 급격할 경우에는 명목 국채를 좀 줄이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조율할 예정이니까 아직은 아니란 얘기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왜냐하면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를 걸로 우려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델타 변이 등등의 확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조금 상승하는 게 꺾이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정도니까 그 속도는 확실히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도 오히려 덜 빨라지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산시장에 조금 안정감을 가져온 부분도 있습니다. 펀드는 이제 장기간 국면별 자산군 성과의 기반으로 이제 최적 비율로 투자한다라고 돼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리밸런싱을 격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펀드로 좀 보여져요. 다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계시죠. 지난달 대비 달라진 거를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건 제가 표의를 안 할 정도로 뭐 거의 똑같습니다. 순위를 한번 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 리츠도 있죠. 그 다음에 7번, 8번, 9번만 좀 다르네요. 여기 있는 그 코덱스 종합채권 액티브 들어가는 거 대비 얘는 이제 뱅가드사의 이제 채권 ETF 들어가는 거 빼고는 뭐 거의 똑같죠. 나스닥 100이 좀 끝에 보이는 거 정도 말고는 거의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바뀜이 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이번 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